혹시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아침 첫 걸음에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고 컵 하나 들기도 버거울 만큼 손목이 뻣뻣한가요? 병원에 가도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봐도 별 차도가 없었다면 딱 5분만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지긋지긋한 통증을 연구하고 수천 건의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온 김현수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몸에 좋다고 챙겨 먹는 그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관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건강에 좋다는 상식들이 때로는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난 30년간의 제 의학 지식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절통으로 걷기조차 힘들어하던 두 환자가 있었어요. 두 분 모두 비슷한 연세에 오랫동안 관절염 약을 드셔왔고 무릎 MRI 사진을 보니 손상 정도도 거의 똑같았죠. 그런데 6달 뒤 한 분은 산에 올라 활짝 웃으며 사진을 보내왔고 다른 한 분은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값비싼 약도 힘들게 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침 식탁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었느냐, 그 단 하나의 작은 차이가 이처럼 극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 생활 30년이 넘어가면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매일 아침 그 음식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으면 관절을 회복시키는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관절에 염증을 불러오는 독이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관절통에서 벗어나 가벼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잃어버렸던 10년, 아니 20년의 관절 건강을 되찾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관절은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수술 없이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이던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고 손자와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된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절 회복의 황금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계란입니다. 하지만 그냥 계란이 아닙니다. 이 특급 계란 레시피를 따르면 단 일주일 만에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험하고 검증한 아침에 이 음식을 먹는 정확한 방법을 5가지 순서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팁은 수천 명 환자 중 단 한 명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관절약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해왔어도 이 방법을 모르면 절반의 효과도 얻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그 음식이 여러분의 관절을 살리거나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단 일주일 만에 10년 젊은 관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콜라겐 활성화를 위한 황금 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건강하면 칼슘만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사실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관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것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 능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관절 연골이 닳고 뼈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관절통의 주범이죠.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요. 이 아미노산들은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고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여기에 저는 시금치를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시금치는 단순히 비타민 덩어리가 아니에요. 시금치 속 비타민 K는 뼈 형성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뼈 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풍부한 엽산과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며 이미 손상된 관절 조직의 재생을 돕는 조용한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작년 여름 춘천에 사시는 60대 박미경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시느라 매일 무거운 솥을 들고 서 계셨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걸음조차 힘겨워 하셨어요. 좋다는 약은 다 드셨지만 차도가 없자 거의 포기 상태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죠. 저는 박 여사님께 아침에 드시는 계란에 시금치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금치 나물은 많이 먹지만 계란도 같이 먹어야 하나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지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요. 찌릿하던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걷기 힘들어 하시던 박 여사님이 한 달 만에 가벼운 산책을 즐기게 된 것입니다. 계란과 시금치의 시너지가 콜라겐 생성과 관절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실천 팁을 알려드릴까? 아침에 계란 2개로 스크램블을 만들 때 신선한 시금치 한 주먹 50지를 잘게 다져 넣고 함께 볶아 드세요. 시금치의 쌉쌀한 맛이 계란의 고소함과 어우러져 생각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 기름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같은 좋은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고 간은 약하게 하는 게 좋아요. 시금치는 너무 오래 볶지 않고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익혀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건강해지는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증 진압을 위한 최강 조합입니다. 관절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염증입니다. 관절 연골이 손상되거나 과도하게 사용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은 신경을 자극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저는 강황을 더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강황은 인도 카레의 주재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강황 속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커큐민이 관절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계란이 가진 관절 보호 기능의 강황이 강력한 염증 소방수 역할을 추가해서 염증의 불길을 빠르게 잡는 격입니다. 지난 겨울 대구에 사시는 50대 남성 이창민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활동량이 많은 직업 때문에 만성적인 어깨와 팔꿈치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뻣뻣하고 욱신거려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다고 호소했죠. 매일 계란도 챙겨 먹고 좋다는 연고도 발라봤지만 통증은 계속 재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씨에게 아침 계란 요리에 강황 가루를 소량 추가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황 특유의 향 때문에 망설였지만 마지막 시도라는 심정으로 꾸준히 드셨다고 해요.
놀랍게도 3주 후 이 씨는 선생님, 어깨가 훨씬 가벼워졌고, 팔꿈치 통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란과 강황의 조합이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킨 것입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릴까?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약한 불에서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반숙 상태로 익힌 뒤 강황 가루를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솔솔 뿌려 드세요. 강황 특유의 향이 부담스럽다면 후추를 살짝 뿌리거나 꿀 한 스푼을 곁들이면 맛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강황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니 프라이에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뼈 강화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뼈 건강에 칼슘이 필수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지만 생각보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칼슘만으로는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칼슘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는 체내 흡수율이 평균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몸 밖으로 배출돼 버립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다시 혈액 속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운반책이자 그 칼슘이 뼈에 단단히 붙어 있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섭취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저지방 요거트를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저지방 요거트는 칼슘이 풍부한 것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줘요. 건강한 장은 비타민 D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 가을 제주도에 사시는 70대 김순자 할머니가 골밀도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할머니는 매일 우유 마시고 칼슘제도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이렇게 뼈가 약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아침에 드시는 요거트에 계란 1개를 꼭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요거트에 계란이라니 맛이 이상하지 않겠냐며 걱정하셨지만 2주 만에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할머니의 골밀도 수치는 뚜렷하게 상승했고 한겨울의 작은 낙상에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계란 속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릴까? 아침에 무가당 저지방 요거트 1컵에 삶은 계란 1개를 잘게 잘라 넣어 섞어 드세요. 취향에 따라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약간 추가하면 상큼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드신다면 계란 섭취 전후 30분 이내에 함께 드시는 것이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대부분은 위생이나 보관 걱정 때문에 노른자가 퍽퍽하게 익을 때까지 완숙으로 삶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계란을 삶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실 거예요. 왜냐하면 완숙 계란은 관절 건강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대부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식품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계란을 70도 이상에서 12분 이상 끓이면 관절에 이로운 항염증 단백질과 비타민 D가 거의 파괴됩니다. 완숙 계란을 만들 때는 온도가 85도까지 올라가죠. 이때 중요한 성분들이 열에 의해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반면 오븐 반숙은 이 영양소들을 온전히 보존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정확히 5분만 삶으면 노른자가 부드럽게 흐르는 반숙 상태가 되는데요. 이 정도로만 익혀도 살모넬라 같은 세균은 완전히 사라지고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항염증 단백질은 90% 이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작년 여름 부산에 사시는 50대 이민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발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응대하던 분이었죠. 선생님, 어깨랑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물건을 진열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매일 계란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점점 더 아픈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란을 어떻게 드세요? 이 씨는 아침마다 완숙으로 3개씩 꼭 먹어요. 반숙은 덜 익어서 안 좋다고 들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15년 넘게 완숙 계란을 먹으며 좋은 성분은 놓치고 단백질만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씨에게 앞으로는 오븐 반숙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숙이 먹기 불편하고 냄새가 난다며 걱정했지만 일주일 만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븐 반숙 계란을 먹기 시작한 지 6주 후 이 씨는 선생님, 이제 무거운 상자도 거뜬히 옮길 수 있어요. 같은 계란인데 조리법만 바꿨더니 이렇게 다르다니.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삶아서 먹을 경우 물이 팔팔 끓으면 계란을 넣고 정확히 5분간 익히세요. 5분이 지나면 바로 찬물에 넣어 식히면 껍질도 잘 벗겨지고 노른자가 흐르는 완벽한 반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라이로 먹을 경우 약한 불에서 3에서 4분만 구워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상태로 만드세요. 스크램블 계란을 하더라도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불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도 영양소 보존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완숙 계란은 비타민 D의 80% 이상이 파괴되지만 오븐 반숙은 90% 이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숙 계란은 관절의 천연 진통제입니다. 완숙은 그 약을 풀에 태워버리는 것이고요. 내일 아침 삶는 시간을 딱 5분으로 바꿔보세요. 아마 2주 뒤면 무릎과 어깨가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계란을 언제 먹느냐가 어떻게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계란, 같은 레시피, 같은 양이라도 시간 하나가 달라지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이 1시간을 저는 관절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관절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과 효소를 가장 활발하게 내보내는 때입니다. 단백질을 흡수하는 소화효소, 칼슘을 뼈로 보내는 비타민 D 합성 시스템,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면역 반응이 동시에 최고조에 오릅니다. 마치 농부가 비가 내린 직후 촉촉한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땅이 준비되었을 때 씨앗을 심으면 발화율이 2~3배 높아지는 것처럼 이 시간대에 먹은 계란은 우리 몸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영양소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같은 계란이라도 아침 6시처럼 몸이 덜 깨어 있는 시간이나 저녁처럼 대사 활동이 느려진 시간에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일부 영양소는 제대로 저장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김정희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시금치도 넣고 요거트랑 같이 먹고 반숙으로 만들고 다 먹었는데 2달이 지나도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니
할머니는 계란을 항상 저녁 식사 후 드셨더군요. 손자들 밥 챙기고 나서야 본인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먹는 시간만 아침 7시 30분 공복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그 후 3주 만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무릎 통증이 사라졌어요. 어깨도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20년 만에 손자랑 공원에서 신나게 뛰었어요. 시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복은 최소 2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때 계란을 먹어야 영양소가 다른 음식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흡수됩니다. 아침 78시가 어려운 분이라면 8시 30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로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계란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식사 직후에는 절대 계란을 드시지 마세요. 밥을 먹은 뒤 후식처럼 계란을 추가로 먹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위 속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 계란이 다른 음식과 뒤섞이며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되고 소화가 지연되어 장 내에서 발효나 부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복부 팽만, 가스, 염증 반응이 생기며 오히려 관절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는 60대 박정숙 할머니는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8시에 계란을 드셨다가 통증이 심해져 저를 찾았습니다. 식사와 계란 사이에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술을 마신 날과 그 다음 날 아침은 계란 섭취를 피하세요. 계란은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며 영양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 해독 작용에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되어 계란의 좋은 성분을 처리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때 계란을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간의 부담까지 줄 수 있어요. 전주에 사는 70대 김철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씩 마시고 다음 날 아침 계란을 드셨는데 3개월 동안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술 드신 다음 날은 하루를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기나 발열이 있을 때는 계란 섭취를 피하세요. 몸이 아플 때는 소화기 계통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이때 계란을 억지로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고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몸이 회복된 후 재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에 4, 5개, 심하면 10개씩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 소화기에도 부담이 됩니다. 하루 2개가 적당하며 고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분은 하루 1개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환자분들의 관절을 지켜보며 수없이 들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금치 넣은 오븐 반숙 계란 2개와 저지방 요거트 1컵을 준비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수술비 수백만 원, 병원 왕복 시간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보다 효율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릎을 붙잡고 계단을 오르는 대신 씩씩하게 산책을 즐기고 손자, 손녀와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등산길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계란 한 입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절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가치가 커집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걸어가길 바랍니다.